자, 오늘 이제 우리 설 연휴 시작이죠. 그죠? 이런 날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 수업 들으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보다 더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과 더불어가지고 이어서 의문의 변동, 아직 나가지 않은 탈락, 축약, 첨가까지 쭉 나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일단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 우리가 뭘 배울 건지 한눈에 망라할 수 있도록 도식화를 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의문의 변동이죠. 그치? 의문이라고 하면 이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분절 의문과 그리고 똑똑 떼가지고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의문이 있는데, 분절 의문은 소위 진이라는 글자가 있어. 그럼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있지. 초성에 들어가는 자음, 중성에 들어가는 모음, 그리고 종성에 들어가는 자음 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뜻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이름이 진이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종성의 자음이 니은이 아니라 미음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음으로 바뀌게 되면 짐이야. 짐이 말한다. 벌써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쵸? 선생님의 이름은 진이야. 근데 중성에 쓰이고 있는 모음을 이 모음이 아니라 아 모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아 모음으로 바꾸게 되면 잔이야. 그러면 뭔가 마실 때 쓰는 잔 같잖아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분절 의문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가지고 볼 수가 있고, 비분절 의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의 길이로 말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밤과 밤이 있어. 이 밤은요, 먹는 밤이고, 이 밤은 나이트. 우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밤이야. 어떤 밤을 더 길게 발음할까? 먹는 밤을 더 길게 발음하게 돼. 그래서 이 먹는 밤을 더 길게 발음하게 된다. 이거를 장음표기라고 하거든요. 장음표기. 그래서 소리의 길이로 말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으면 이거는 똑똑 나누는 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분절 의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분절 의문들이 발음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야. 자, 자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음? 우리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크타파하 총 몇 개야? 14개야. 14개에다가 5개를 더 추가해야 된다 그랬어. 이 5개가 된소리 5개가 더 있죠. 된소리 5개를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요게 이제 된소리 5개야. 자, 그리고 이제 분절 의문의 모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음은요, 단모음 몇 개야?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총 10개죠.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다 합치면 자음은 19개에 모음 21개로 우리 이 한글의 의문 체계는 총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40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문의 변동 현상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어. 목차를 4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우리 교체까지 하다가 아마 수업을 중간에 중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체 현상, 탈락, 그리고 축약, 첨가로 나누어서 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비음화, 유음화,
너무 붙였었다. 융화, 그리고 네 번째 된소리 대기. 다섯 번째 국외음악. 22개정부터는 일부 학교는 요것은 교체 현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음운 변동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배워놔야 된단 말이야. 한자어의 첫 말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을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탈락.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가 있고 자음군 단순화가 있고 그리고 히읗 탈락. 세 번째 모음 탈락이 있어. 모음 탈락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모음이 탈락할 수 있냐? 모음이 탈락할 수도 있고, 이거 의야? 모음이 탈락할 수도 있고, 아나, 어와 같은 동음이 탈락할 수 있다. 동음 탈락.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축약. 축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줄이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야. 탈락은 A랑 B가, A, B가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서 하나를 빼는 거야. A랑 B 중에 하나를 떨어뜨려 내는 게 탈락이지. 교체는 A를 B로 바꾸는 게 교체야. 축약은 그럼 뭐냐? A랑 B가 만나서 이게 C로 전혀 다른 음운, 다른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축약이야. 대표적인 현상이 거센 소리 대기, 그리고 두 번째가 모음 축약. 모음 축약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네 번째는 첨가. 첨가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 에다가 밑줄 한번 쳐줄래요? 이 교과에서는 시옷 첨가를 사이소리 현상이랑 두루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니은 첨가. 니은 첨가는 사이소리 현상보다 더 넓은 개념이야. 그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음, 그러니까 반모음이 더해지는 반모음 첨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반모음 첨가는 사실 우리 표준 발음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네 가지가 있어. 딱 그거 네 개만 알고 있으면 돼. 교체가 메인이야. 교체랑 메인은 교체, 자음군 단순화, 거센 소리 대기까지가 메인이고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따로 떼가지고 한글 맞춤법 단원에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 교체에 조금 더 신경을 써봅시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교체 내용들까지도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간혹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워놓으면 아, 고등학교 1학년 끝났다. 이제 나는 문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최저 등급을 보는 학교를 선택을 해가지고 가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 여러분들 다 인서울 하고 싶고 버스 하나 타고 대학교 가고 싶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또 경기권이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버스 하나 타고 지하철 하나 타서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려면 대부분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학교들이란 말이지. 그러면 모의고사나 이 수능을 꼭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 수능을 봐야 돼. 수능엔 꼭 뭐가 나와요? 문법 문제가 나와. 이 문법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아. 하지만 기본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그때까지 그냥 경시하고
아, 그냥 난 독서에다가 최선을 다해야지. 나는 문학에다가 최선을 다해야지.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은 복리로 나중에 후드려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배워놓고 그리고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풀이 하면서 상기만 시켜주면 돼. 근데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그러면 꼭 한번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볼게요. 교체의 1-1.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음끝규로 학교 선생님들이 귀엽게 음끝규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파열음화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열음화, 평범한 소리, 파열음으로 종성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친구를 대표음 7개로만 정해놓는 거야. 알겠지? 종성에서 발음되는 대표음 7개로 정해놓는다. 그 대표음 7개가 가, 느, 다, 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렇지. 물, 방, 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 느, 다, 란, 물, 방, 울.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이전에 중세국어에서는 이 종성에서 발음되는 대표음을 가, 느, 다, 란, 물, 방, 울에 추가로 시옷을 하나 더 놓고 보았어.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팔종성법이라 그래. 팔종성법. 요거를 이제 이거 너무 쉽네. 이거 뭐야, 고등학교 문법 별거 아니네. 문장으로 나오게 됐을 때 되게 어려워. 왜냐면 종성에서 디귿과 시옷이 구별되지 않는다. 현대 문법이죠. 현대의 은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종성 자리에서 디귿과 시옷이 구별된다. 그럼 뭐야? 중세국어야. 알겠지? 시옷이 어차피 현대국어에서 뭘로 발음돼? 디귿으로 발음되잖아. 시옷이 현대국어에서는 디귿으로 발음되니까 종성 자리에서 디귿과 시옷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디귿 따로 시옷 따로 발음을 했기 때문에 구별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대표음으로 바꿔줘가지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었던 거니까 알아요 할 수 있어. 자, 그럼 어떤 형태소가 오게 되냐? 그거를 봐줘야 돼. 형태소. 형태소에 따라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모음. 형태소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봐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모음이 실질 형태소이면 실질 형태소면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저 형태소 기억 안 나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오늘 우리 여기에서 다 정리하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 형태소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립할 수 있는지 자립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 자립 먼저 나와야 돼. 자립할 수 있어. 혼자서 쓸 수 있어. 자립 형태소.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자립 형태소. 근데 이거 좀 혼자서도 잘해요. 저는 혼자서는 안 돼요. 다른 말에 붙어서 써야 돼요. 하는 친구들은 의존하는 친구야. 의존 형태소. 전 혼자서만 있을 수 없어요. 의존 형태소라는 거지. 자, 우리 구품사 배웠었잖아요. 그치? 구품사 중에서 6개가 자립 형태소에 해당해. 일단 체언. 체언? 뭐야? 명사, 대명사, 수사. 명대수였잖아요. 그치?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3개 들어가. 그리고 이 체언과 그리고 문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용언을 수식해주는 역할. 국어에서 수식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 꾸며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 수식어에 따라 가지고도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수식어에 따라 어떻게 나눠줄 수 있다? 관형사, 그렇지. 그리고 부사.
관부 이렇게 보면 되고, 독립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친구는 그렇지, 감탄사. 요렇게 6개가 들어가는 거야. 자립 형태소 몇 개? 6개. 자,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를 보게 되면요, 혼자서 쓰일 수 없는 친구니까 일단 나머지 3개 품사들 있잖아. 지금 6개 들어갔으니까 3개 남았잖아요. 그 친구들부터 봐야 되겠지. 일단 조사. 아니, 조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얘들아. 한글 맞춤법 규정에 이 41항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모든 품사들은 있잖아, 다 띄어서 사용을 해야 돼. 단어기 때문이야. 단어는 모든 품사는 다 띄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조사는 앞말에 붙였음을 허용합니다. 조사는 어디에 붙여 쓸 수 있죠? 체언에 붙여 쓸 수 있어. 체언에 붙여 쓸 수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에 붙여 쓸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봐봐. 첫째로 혹은 떡볶이를 그녀가 여기에 보이지? 첫째 뭐예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수사 중에서도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수사가 되지. 혹은 하나가 되었다 할 때 하나는 하나, 둘, 셋, 넷은 양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양수사죠. 그쵸? 떡볶이, 떡을 볶아가지고 만든 요리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뒤에 오게 되는 을은 선생님이 목적격 조사라고 했어. 그녀, 대명사, 얘 명사. 여기는 뭐야? 그녀는 인칭 대명사지만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 장소를 나타내는 무슨 대명사? 그렇지, 지시대명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옆에 붙어있는 애들이 다 뭐야? 명사, 대명사, 수사 옆에 로, 가, 를, 가, 에. 얘네들이 다 조사야. 로, 가, 를, 가, 에. 얘네들 다 조사라고. 오케이? 조사는 어디에 붙여 쓸 수 있다? 체언에 붙여 쓸 수 있다. 오케이? 명사에만 붙여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 대명사에도 다 붙여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조사는 붙여 써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쓰일 수가 없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친구니까. 그리고 접사도 있어요. 우리 이 복합어 중에서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 혼자서는 쓰일 수 없는 친구지. 예를 들어서 맨입으로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맨도 마찬가지로 접사잖아요. 그치? 그리고 장난꾸러기 혹은 말썽쟁이 했을 때 꾸러기나 쟁이, 그리고 대장장이의 장이도 마찬가지로, 덮개 할 때 개도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쓰일 수 없단 말이야. 이런 친구들 접사고. 또 품사 아직 2개나 더 남았다. 아직 안 나온 게 누구야? 활용이 가능한 용언이야. 근데 그 용언을 하나로 묶어줄 거야. 용언을 하나로 묶어줄 거야. 용언, 형용사, 동사지,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그리고 형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렇게 있어. 용언, 형용사, 동사. 용언에 어간과 어미.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셨을까요? 조사, 접사, 용언에 어간, 어미. 아, 어간, 어미가 뭐더라? 그럴 수 있지. 어간과 어미가 뭔지 기억 안 날 수 있어. 먹다, 놀다, 아니면은 가다, 맑다. 이렇게 보게 됐을 때 먹, 놀, 가, 막은 다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활용할 때 있어가지고 바뀌지 않죠. 활용할 때 변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을 어간이라고 그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애들. 활용이 가능한 먹고, 먹으니, 먹어서 등등등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다, 먹었는데 등등등 바뀔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어미라고 해준다고. 그래서 의존 형태소에 어간과 어미까지 포함해서 총 4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어렵나요? 괜찮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냐면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또 두 가지를 나눌 줄 수가 있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렇지. 실질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실질적인 의미는 없고 문장을 구성할 때 기능적인 역할만 하지 의미의 역할은 더하지는 않는 친구들. 얘네들은 뭐야?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예시를 다 쓰셨다면 선생님이 지워드릴까요? 예시만 지울게요. 자, 실질 형태소에 다 들어가게 되는 애들은 자립 형태소 애들이 한 큐에 우르르 들어가게 됩니다. 자립 형태소. 자립 형태소. 여기 있었던 명대수, 관부, 감탄사가 한 큐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들어갈까? 그렇지. 용언의 어간이 들어가지. 어미는 들어가지 않아. 용언의 어간이 들어가게 돼요. 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를 물어봤잖아. 놀다의 놀, 푸르다의 푸르.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이 들어오게 된다. 용언의 어간입니다. 어미 아닙니다. 어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형식 형태소는 어떨까요? 형식 형태소는 그대로 나머지 조사, 접사, 어미가 오게 돼. 조사, 접사, 그리고 용언의 어미. 용언의 어미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질 형태소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됐을 때는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하고 평파요르마가 이루어지고 나서 두 번째, 연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연음은 뭐예요? 보세요. 응애 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응애. 의문이 몇 개일 것 같아? 의문이 몇 개일까? 3개예요. 왜냐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우리가 의문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 하지만 종성에 있는 의문 이응은 받침으로 우리가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어. 그럼 의문은 총 3개야, 3개. 오케이? 의문이 3개다. 하나, 둘, 셋, 3개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의문이 3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밥 먹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얘는 대표음 기억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말에 초성의 의문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치? 초성이잖아. 초성에는 의문 개수가 없지. 그치? 그러면 이 기억이 초성으로 이어서 발음이 되는 게 연음이야. 나 밥 먹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이게 연음이에요. 근데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먹어의 어는 용언의 어미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연음만 시켜주면 된다고. 먹어 라고 해주면 되는데, 실제 형태소에 모음이 오게 됐을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루어진다. 나 동생이 부엌 안에 숨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연음만 시켜주면 내 동생이 부엌 칸에 숨었어. 이상하죠? 부엌, 칸에 연음만 시켜주면 이상해. 왜? 안은 무엇이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 영어로는 i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니 이 기억으로 바꿔준 다음에 연음을 시켜주면 내 동생이 부엌 안에 있어. 요렇게 발음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나
오단에 벌레 들어갔어 라고 얘기하지. 나 오산에 벌레 들어갔어 라고 얘기하지 않지.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이 안도 마찬가지로 실제 형태소잖아.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 이 시옷을 디귿으로 바꿔가지고 오단에 벌레 들어갔어 라고 한다고. 어렵지 않지. 오단에. 자, 그래서 실제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어지게 되고요. 만약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됐다. 나 밥 먹어. 바로 무엇만 해주면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없이 연음만 시켜주면 된다. 아시겠죠? 연음만 시켜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음화와 유음화인데 이 비음화랑 유음화는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무엇이야? 어떤 공통점이 있어? 조음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다만 구개음화와 같은 경우에는 이 잇몸 소리인 디귿과 티읕이 이 모음이나 반모음이 야여유유를 만나가지고 지읒과 치읓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읒과 치읓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우리가 조음의 위치와 조음의 방법이 모두 바뀐다라고 볼 수 있어. 모두 바뀐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음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도 당연히 조음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지. 지읒을 지읒을 쯔로 발음한다 그래가지고 조음의 위치가 바뀌지 않죠. 그치? 자,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 비음화입니다.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역행동화를 들 수 있다 그랬어. 역행동화는 이제 종성 자리에 위치해 있는 평파열음 바닷가 또는 고디바 초콜릿이 유명하지 않나요? 이제 고디바가 한물 갔나요? 길리안인가요? 전 잘 모릅니다.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다고 하는데 고디바 초콜릿 어쨌든 고디바 바닷가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외워. 김덕배 이렇게 외우더라고. 상관없어. 기역, 디귿, 비읍시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은 뭐더라? 마누라 아니라 그랬죠. 자꾸 누구한테 배운 거야? 나 마누라라는 말을 내 수업 중에 해본 적이 없는데 마누라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궁금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 비음은 내 양말 야, 너 뭐야? 내 양말을 모르겠어? 내 양말, 내 엄마 이렇게 외울 수 있잖아요. 그치? 내 것만 찾아. 남의 거 찾지 말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성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비음이 영향을 주어서 얘네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역은 그렇지, 이응. 같은 연국의 음이지. 디귿은 무엇으로 바뀌어? 그렇지, 디귿하고 발음해봐. 디귿 할 때 어디 건드려? 디귿 잇몸 건드리죠. 그렇지, 앞니 뒤에 있는 잇몸을 건드려. 니은도 마찬가지야. 니은 할 때 동일한 곳 건드리죠. 비읍은 두 입술이 맞닿아가지고 떨어지는 소리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입술이 맞닿아서 떨어져야만 발음이 되는 입술 소리 양수는 미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지. 오케이? 이해됐지? 역행동화 대표적인 예시는 낱말. 자, 이 낱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낱말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 음운 변동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옵니다. 1번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가 1번이다. 자, 티읕이네. 이 티읕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1번이라 그랬지? 디귿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낱말이 되겠지. 이 디귿이 미음, 뒤에 있는 초성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가 또 뭘로 바뀌는 거야?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그렇지, 낱말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여러분들 그 마라탕 국물 드시나요? 마라탕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와, 선생님 학생 중에 마라탕 안 좋아하는 여학생 처음이에요.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마라탕 너무 짜거든. 짜고 자극적이야. 제발 우리 공주님들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매일 이제 점심시간마다 고자극 마라탕을 그렇게 드시고 오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친구는 마라탕 국물에 밥까지 말아먹는다 그러더라고. 나 너무 충격 먹었어. 밥을? 거기에? 꾹꾹 말아먹는다고? 근데 또 내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도 이제 작년에 중국 여행 갔다 왔는데 상하이에서 되게 이제 멋져 보이는, 딱 봐도 외관이 화려한 엄청 넓은 허거집에 갔어. 근데 하루 종일 이제 중국 길거리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다 기름지단 말이죠. 길거리 음식 먹다 보니까 속이 너무 느글거리는 거야. 나 지금 너무 매운 거 먹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허거 국물을 퍼먹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보더라고. 허거 국물을. 기름층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기름층을 계속 걷어낸 사이에 이렇게 먹고 걷어낸 사이에 이렇게 먹고 막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막 속이 막 너무 이제 중국 여행 갔다 왔는데 3일 동안 이제 배가 너무 아팠고 계속 막 이렇게 꺼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국물입니다. 국물도 우리가 국물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국물이라고 발음하지 않아. 뭐라고 발음해? 국물이라고 발음해. 자, 뒤에 있는 비음, 미음이 앞에 있는 기억에 영향을 주어서 기억은 뭘로 발음이 된다? 이응으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국물이 된다. 국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순행동화인데 순행동화는 반대가 되겠지. 앞에 이제 앞말의 종성의 위치에 있는 비음이 뒤에 있는 비음이 아닌 것에 영향을 주는 경우거든요. 앞말에 니은이나 비음이 니은과 이응과 미음으로 오게 돼요. 니은과 미음으로 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유음은 하나인데? 그렇지. 그래서 유음이랑 비음을 다 합치면 얘네들 울림소리잖아. 그치? 자음에 있는 울림소리가 몇 개? 4개가 되는 거지. 외울 때는 노랑양말 요렇게 외울 수 있다고. 알겠지? 노랑양말 요렇게 외울 수 있다고. 그 마누라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궁금하지 않다고 했어요. 네. 자, 그리고 거짓말. 그 마누라 해남쌤이 하실 때 그렇게 하셔요. 정말? 해남쌤이 이제 가르치면서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안 먹었어요. 그럼 마누라면 이렇게 하셨어요. 마누라야. 아, 그치. 이응이 어디 갔나 해서 마누라 하면 이응이 비니까 의문이 들었어요. 어쨌든. 자, 순행동화, 비음, 유음, 요렇게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유음이 뭐가 돼요? 유음이 니은이 되는 것이죠.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놀궁리만 하는 너의 그 심리를 모르겠어. 대표적인 예시라고 그랬죠? 놀궁리만 하는 너의 그 심리를 모르겠어. 심리, 궁리 뭐가 된다고? 니은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심, 리 궁, 니로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요. 자, 세 번째는요. 역행동화, 순행동화 했으니까 상호동화. 상호동화는요. 종성에 있는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리을에 영향을 주어서 이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 그리고 이 니은은
누구한테 영향을 줘? 그렇지. 앞에 있는 평파열음한테 영향을 주게 되면서 기역은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야. 오케이? 대표적으로 이제 곧 찾아오는 3월 1일, 3.1절. 3.1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지고 전국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거야? 독립을 위해서 모였던 거지. 독립. 독립도 보게 되면 대한 독립 만세!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 그랬죠. 니은으로 바뀌고 그 니은이 기억에 영향을 주어서 이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 그렇지. 독립. 또는 이제 협력을 예시로 들어볼 수도 있어요. 협력. 또 마찬가지로 종성에 있는 비읍이 뒤에 있는 니은을 니은으로 바꿔주고 니은이 앞에 있는 평파열음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미음. 그럼 우리가 발음 어떻게 해? 협력. 좋아요. 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동화. 이 외에도 이제 몇 리와 같이 관형사랑 의종명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뭐부터 적용시켜줘야 된다 그랬어? 치읓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켜줘야 된다 그랬어. 치읓을 무엇으로 바꿔주는 거야? 디귿으로 바꿔줘야지. 디귿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 디귿은 리을을 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니은으로 바꿔줘. 그 다음에 니은이 디귿에 영향을 주어서 그렇지. 니은으로 바꿔주면 발음할 때 면니. 면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호동화에 대한 예시도 들어보았어요. 자, 세 번째는요. 유음화. 자, 유음화, 비음화는 조음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그랬는데 유음화에서 하나 더 기억해놔야 되는 것은 유음화는 무슨 현상이라 그랬지? 수의적 현상.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 수의적 현상.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수의적 현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의적 현상이지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던 거 있었는데 기억나? 우리 한글에서는 니은과 리을을 연달아서 발음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니은과 리을이 나와 있으면 니은, 니은이 되든 리을, 리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상호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리는 예절. 결혼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들이 얼굴 보고 인사드리죠. 상견례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 발음을 니은이랑 리을 만났다. 히히 그러면은 얘 리을로 바뀌어서 상결례. 결례죠? 그거야말로 결례라고. 그치? 상견례. 우리가 발음 어떻게 해? 상견례로 발음을 해. 무조건 니은과 리을은 니은 니은이나 리을 리을이야. 음운 변동 현상은 발음 현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의 발음을 좀 믿어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지?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 제외하고서 우빈아 이거 읽어봐. 바칠. 그렇지. 바칠이라고 읽지.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했죠. 뭐라고 읽는다? 어떻게 읽는다 그랬죠? 바들? 여름만 시킨다. 틀. 이런 경우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의 발음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발음을 좀 믿어줄 필요가 있어요. 바칠이라고 발음하지 않아? 선생님, 티읕을 치읓으로 바꾸는 걸 구개음한데 쌤 구개음한도 모르세요? 크크? 아니지. 디귿과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되는 거지. 그치? 바치 아니면은 바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바틀은 뭐야? 음호음이잖아? 그대로 연음만 시켜줘야 된다. 바틀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틀.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발음을 좀 믿어줄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진짜 뭐예요?
니은, 니은, 리을, 리을은 우리의 발음이 조금 더 정확하단 말이야. 결리라고 하지 않잖아.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랑 양가 상결례 언제 할까?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치? 상견례 언제 할까라고 이야기하지. 비슷한 예시 하나 더 있어요. 임진년에 난이 일어났다. 임진란. 이것도 우리가 임진란이라고 하지 않지. 임진란이라고 하지 않지. 뭐라 그래? 임진란이라고 해. 얘는 왜 니은이랑 리을이 만나는데 얘는 왜 니은, 니은이 돼요? 이게 뭐라고? 수의적 현상이라고. 항상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항상 리을이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수의적 현상이라는 거 기억해 놓고 우리 한글에서는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서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유음화 보겠습니다. 유음화는 리을과 인접한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현상이야. 아시겠죠? 리을과 인접한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현상. but 수의적 현상이라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자, 첫 번째 역행동화. 신라. 뒤에 뭐가 있어? 유음이 있죠. 뒤에 있는 유음이 앞에 있는 종성 자리에 니은에 영향을 주어서 발음할 때 우리가 신라라고 하죠. 신라라고 하지 않지. 신라라고 발음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순행동화. 앞에 이제 리을이 오는 경우 대표적으로 칼날. 이라고 발음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쵸? 자, 이런 경우들도 봐주시면 되고, 하지만 꼭 그렇게 리을과 인접한 니은이 리을을 만났을 때 다 리을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 아닌 예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뭐야? 론이죠. 음운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 이야기할 때 니은이랑 리을 만났다. 아싸, 이거는 리을이 뒤에 있으니까 역행동화 음울론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게 무슨 음울해지는 소리야? 그치? 울이 아니죠. 뭐라고 해? 논이라고 발음해. 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리은과 리을이 만나면 다 리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의적 현상이고 발음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짚어줘야 된다. 왜? 한글에서는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니은 니은인지 리을 리을인지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죠? 자, 여기까지 비음화, 유음화에 대한 내용이었었고, 된소리 대기는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국외음화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국외음화. 4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4는 여기서 설명할게. 5부터 이야기한다 그랬어.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경국의 음으로 만든다. 경국의 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경국의 음이 아닌 소리가 경국의 음이 되는 것이겠지. 디귿과 티읕. 디귿과 티읕은 어떤 소리야? 그렇지. 잇몸 소리지. 잇몸 소리에 안 울림 예사 소리 디귿과 그리고 티읕은 뭐예요? 거센 소리죠. 그치? 얘네들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데요. 반모음 이도 여기 있답니다. 이 친구의 존재를 잊지 말아주세요. 반모음 이가 있으면은 어떤 이중모음을 떠올릴 수 있어? 야, 여, 요, 유도 들 수 있어. 야, 여, 요, 유. 오케이? 야, 여, 요, 유. 이런 친구들도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뭔가 오늘 분필 상태가 다 약간 분필이들도 명절을 새러 나가고 싶나 봐. 오늘 글씨가 영 예쁘게 써지지가 않는다. 뭐 그렇습니다. 자, 요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만나게 됐을 때 국외음이 되는 거야. 어떤 친구?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이 되는 거지. 디귿이 이모음을 만나든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됐을 때는 디귿은 지읒이 되고 티읕은 치읓이 되는 현상이야. 대표적인 예시. 야, 나 그거 몰랐는데.
여기 지하 1층 저기 헬스장 생긴 거 알고 있었어? 이거 되게 크게 생겼더라고. 원래 여기 저거던데 수영장이었는데 한 반년 넘게 공사하더니 엄청 큰 헬스장이 생긴 거야. PPL은 아니고요. 유명 인플루언서. 진짜? 왠지 그러니까 어제 올리브영 가가지고 또 이제 잠깐 깨알 자랑. 올리브영 가가지고 선생님이 망고미 인형이랑 올리브영 망고미 콜라보 하는 거 알아요? 망고미 이거 키링 이렇게 사려고 이렇게 막 뛰어갔다가 기다리는데 우리 건너오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간판이 하나 더 생긴 거야. 근데 지하 1층에 엄청 큰 헬스장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잘 몰랐지. 요즘 주차장에 차들이 많길래 뭐 하나 했는데 엄청 유명한 그런 헬스장이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기만 들었어. 그래서 그 헬스장에 가면 뭐가 많을까? 당황스럽죠. 헬스장에 가면은 쇠붙이를 들었다 놨다 하겠지. 들었다 놨다 하겠지. 그래서 쇠부 치로 발음이 되는 거지. 선생님, 티귿이 티귿 아니야, 티읕이야? 티읕이 이 몸을 만나서 치읕이 되는군요. 그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구개음화라고 얘기해. 우리 같이 가자. 이것도 같이 가자라고 하지 않죠. 그렇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해돋이. 같이. 그렇지, 해돋이도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지. 해돋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어제 비문학 풀이하는데 해가 동쪽에서 뜨는지 서쪽에서 뜨는지 모르더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해가 동쪽에서 뜨나요? 서쪽에서 뜨나요? 서쪽.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매년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충남 보령으로 내려가시나요? 도지?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래서 해돋이 보려고 어디가? 정동진 가잖아. 정동진이 어느 바다에 있어? 동해 바다에 있어요. 네, 아시겠죠? 자, 해돋이, 해돋이, 그리고 구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지. 구지. 이뿐만 아니라 벼, 훌, 이도 마찬가지로 발음할 때 벼훌티라고 하지 않고 벼울치. 벼훌치. 이런 겹받침 같은 경우에도 연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서 벼울치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지만 이건 아니라 그랬어. 밭 이랑. 플러스 이랑. 여기에서 이 이랑이 명사로 오게 됐을 때, 명사 이랑일 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엇일 때, 실질 형태소일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구개음화의 포인트는 이거야. 구개음화 어려운 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는 거거든. 구개음화의 포인트는 구개음화의 이 모음이, 만나게 되는 이 모음이 무엇일 때? 실질 형태소일 때는 실질 형태소일 때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밭 플러스 이랑. 그렇지. 치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치랑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요 티읕이 무엇이 돼야 돼? 디귿이 되고, 그리고 우리 오늘 배우겠지만 니은 첨가까지 이루어져서 니은이 디귿에 영향을 줘서 반니랑 이라고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니랑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문장에서 밭이랑 논이랑 열심히 갈았어 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거기에서 이랑은 뭐야?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잖아. 그치?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때는 밭이랑이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태장고등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가지고 볼게요. 이거 말고도 야, 그건 저기에다가 붙여. 저기다 붙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발음할 때 붙여 라고 얘기하지 않지. 그치? 얘도 지금 이 여가
반모음 이에 어가 더해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발음할 때 붙여가 아니라 티읕이 반모음 이를 만나서 붙여로 발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국어음악 끝내보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된소리 되기. 다른 말로 된소리를 우리가 단단한 소리라 그래가지고 한자로 경음이라 그러거든요. 경음화라고도 부르는 된소리 되기의 네 가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오늘 시계가 안 되지?